네, 정치 컨설턴트,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정치인들의 말, 그 중에서도 막말입니다. 여러 막말들이 있었죠, 사실은. 저희가 사례를 다 꼽기도 힘들 만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비하 발언,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비하 발언도 있었고, 최근에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사이코패스 발언, 김연아 의원의 한센병 발언, 또 지난주엔 하태경 의원이 정신 퇴락 이런 발언을 해서 정말 손꼽아 보면 많은데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원래 정치가 말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네. 이 거친 몸싸움 축구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는 이제 허용할 거냐. 그리고 좀 지나치면 옐로 카드도 나오고 레드 카드도 나오는데. 그렇죠. 이 거친 말들이라는 건 옛날에도 심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 98년도에는 잘 네. 알다시피 모 의원이 네. 그때 당시 대통령을 향해서 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예.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기억이 있죠.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예, 그 예. 정도 수위의 굉장히 센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현직 대통령들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건 새로운 것은 아닌데 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옐로 카드, 레드 카드를 받을 만한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고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 예. 과거에는 차마 할 수 없는 것들도 요즘은 다 입 밖으로 꺼내서 얘기하죠. 그게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종의 금기가 허물어졌다? 예.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디까지는 이를테면 정치라는 게 어쨌든 말로 하는 거잖아요. 상대를 말로 공격하고 말로 비판하는 건데 말을 하다 보면 비판의 어떤 효과성을 위해서 좀 강한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까지는 막말이고 어디까지는 막말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지. 그 기준이 참 애매한데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기 위해서 예.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가 위장평화 쇼다. 자, 그 막말이냐 아니냐. 네. 저는 그거 막말 아니라고 봅니다. 막말 아니다. 예. 예. 이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예.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예. 원내대표 연설에서 예, 얘기했죠. 대통령께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거 할 수 있냐 없냐. 네.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 예. 독재자 대통령을 향해서 또 예. 독재자 후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예. 그런 얘기들은 그래도 정치에서 말로 싸우는 거니까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 하면 안 되는 얘기들. 예. 이제 그것은 첫 번째는 이제 국민적 합의가 되어 있는 역사를 부정하는 것. 아. 예를 들면 지금 5.18 같은 5.18 관련 망언이라든지. 그것도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으로 다 이미 다 합의가 돼 있는 건데 예. 그걸 부정한다거나. 예. 또 두 번째는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예. 자신이 바꿀 수도 없는 것. 예. 예를 들면 민족이나 인종이나 성이나 나이나 고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바꿀 수도 없는데 네. 그것으로 비판받으면 이 사람이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아하. 그런 것도 이번에도 사실 나이 예.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 이런 얘기들도 그런 거예요. 하태경 의원이 손학규 대표한테 한 말이죠. 그런 얘기. 예. 그다음에 사고나 재해 예. 불행한 사고나 재해를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조롱을 한다든가. 아. 이번에 차명진 전 의원이 예. 세월호 관련돼서 이제 한 것들 같은 예. 경우는 이런 데 예. 해당이 되겠죠. 예. 또 병이나 장애인에 대한 조롱 같은 거. 그게 이번에 아까 김연아 의원이 한센병에 비유했다든가 예. 이렇게 한 것들이죠. 그다음에 그냥 진짜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이죠. 예. 이번에 이정미 대표가 저 사람 사이코패스 같다. 완전 사이코패스다. 예. 이런 거는 완전한 인격 모독이니까 말이죠. 음. 그다음에 최근에 나타난 겁니다만 인터넷에서 예. 떠도는 혐오 발언들 있잖아요. 혐오 발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달창 발언도 그런 건데 예. 어떤 의미로 썼든지 간에 인터넷상에서 이게 이제 쓰면 안 되는 상대를 굉장한 모욕과 조롱을 하는 예.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금기시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제 레드선이라는 게 다 있었어요. 레드라인. 레드라인 예. 이게 다 있었는데 다 깨지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서구에서도 저런 나치 같은 놈이야. 어.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합의된 게 있잖아요. 예. 우리로 말하면 저건 뭐 빨갱이 같은 놈, 저건 친일파 같은 놈 이런 말은 쓰지 말자 이런 게 있고. 암묵적으로. 예.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미국 같은 데도 전쟁 영웅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예. 않는다 이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맥켄에 대해서 예. 뭐 전쟁에서 포로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전쟁 영웅으로 미국에서는 돼 있는데 네. 그걸 조롱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예. 레드라인들을 다 좀 넘는 게 그 빈번해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그동안은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레드라인을 넘는 일이 빈번해지는 이 현상은 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뭐 예.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부터 있어 왔지만 지금 몇 가지 이유를 꼽아 보자면 예. 트럼프라는 너무 강력한 성공 모델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막말로 성공했잖아요, 그분이.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예. 남들은 마음속에 있지만 차마 말할 수 없는 차마 못했던 것들을 말을. 뭐 이분은 뭐 금기어라는 것도 없고 레드라인이라는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지지율도 예. 또 폭락도 안 해요. 예.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 이 스마트폰의 시대가 돼서 음. SNS 상에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는 시대지 않습니까? 아. 내가 얘기를 하거나 뭐 글을 예. 올리거나 예. 하면 예. 엄청난 그 후원이 몰려오고 열광적 환호를 받고 또 뭐 이러니까 이 즉각적 반응에 또 예, 반응을 예.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정치인들이 자기들을 유리한 프레임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상대방을 계속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과정에서 상대방을 지지할 이유를 뺏기 위해서 예. 강하게 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막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예. 이 정치인들이 자꾸만 그 총선이 다가오고 뭐 이러니까 자기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해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또 어느 정당에서는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예. 반응 같은 거, 이 예. 대중의 반응도 무슨 이 소통 지수 같은 걸로 네. 해석을 해갖고 뭐 네. 반영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에게 이런 것을 얼마나 더 그 활용을 잘하느냐 이런 것도 맞아요. 반영하니까 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트위터 팔로워 몇 명이냐, 뭐 리트윗 몇 개냐 이런 거를 뭐 심사의 기준으로 삼았던 적도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말씀 들어보면 정치인들이 금기를 자꾸 넘어가는 것은 그럴 만한 유인이 있어서다라는 말씀이네요. 트럼프라는 성공 모델, 또 SNS 즉각적인 열광, 당에서도 칭찬해주고, 그죠? 그 상대방의 지지는 깎을 수 있고. 뭐 이건 뭐 후원금도 바로 늘어나고 막 이러니까. 예. 그렇다면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사회 자체 이분들이 이렇게 그 극단적인 혐오 발언을 하거나 망언을 예. 하거나 막말하기 때문에 예. 지지자들도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지지자들이 이미 극단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걸 반영한 건지 모르겠지만 원인과 결과가 뭐 둘 다 뭐 섞여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짧게는 네.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그 국민적인 혐오 발언이나 막말 발언에 대해서는 예. 좀 합리적인 판단하는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당 전체에는 상당히 그 악영향을 미치죠. 아. 또 지역적으로 보면 예. 그런 말을 해도 되는 지지층들이 주로 있는 지역이라는 게 정당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정당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그분은 정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다른 지역에 있는 이를테면 이제 수도권에 같은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해를 끼치는 뭐 거죠.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막말을 뭐 했을 이제 때 TK 지역 같은 TK에서는 표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죠. 수도권에서는 그게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건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 된 분들이 사실 이렇게 뭐 막말로 대통령 된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정치인들이 큰 정치인이 될수록 예. 그렇게 뭐 그 막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막말을 해갖고 잠깐의 인기는 얻을지 모르고 뭐 환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뭐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인 되기는 어렵죠. 그리고 뭐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고 뭐 트위터로 흥한 자도 트위터로 망한다고 그런 사례를 우리가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예, 때문에 그것은 뭐 길게 보면 손해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큰 정치하려면 막말하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큰 정치까지도 못 가보고 지금 당장 살아남느냐 죽느냐 이런 기로에 놓인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막말에 대한 유혹을. 자, 그런데 어쨌든 8345번님께서도 정치인들의 막말은 정신적 충격과 국민들에겐 혐오와 증오를 낳습니다. 일부 지지층을 위한 막말 없어져야 하고 재발 방지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뭔가 이거를 좀 재발 방지
혹은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이렇게 막말을 자극적인 말을 하는 거는 예.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네. 이익들.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말할 때 가장 큰 이익은 이게 이제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예. 표를 얻는다 이렇게 착각이든 사실이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것이 옛날에는 예. 이런 심한 말을 하면 뭐 당에서 통제가 되든 뭐 국회에서 통제가 되든 언론을 통해서 통제가 되든 예. 뭐 지지자들 통해서 통제가 되든 통제가 어느 정도 됐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막말이 있었지만 예. 곧바로 실수라는 걸 깨닫고 사과도 하고 예. 당에서도 뭐 징계 절차를 밟고 예. 뭐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네. 그렇게 본인들이 이런 말을 해놓고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도 별로 없고 예. 당에서도 통제력을 상실했어요. 맞아요. 이걸 뭐 예. 못하게 할 만한 예. 권위 있는 리더십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나서 그냥 각각 당의 통제력도 없으니까 예. 각자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또 자극적인 말을 경쟁적으로 하는. 각자 도생. 예, 그러니까 뭐 예. 유튜브도 뭐 다 정치인들이 다 예. 자기 채널을 갖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예. 다 개인이 미디어를 다 갖고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 더 자극적인 걸 하지 않으면 주의를 끌지 못하니까 이건 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런 모습들을 그냥 속수무책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제 개인이 자기가 그렇게 예. 성찰하고 반성해서 안 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예. 그게 안 되면 당에서라도 징계를 해야 되는데 당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징계도 잘 안 되고 약하고 그다음에 지도부가 무슨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예. 그럼 국회에서 했는데 국회도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만 이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 다 다른 이게 나라들은 비슷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다른 나라도 예. 있을 텐데 제가 예. 이게 뭐 제도나 법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예. 모르지만 예.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많은 나라들이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국회에 무슨 뭐 윤리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예. 엄격하고 예. 예. 그런데 이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굉장히 중징계가 이루어진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그건 외국에서도 그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예. 첫 번째는 우선 그 징계가 그 가이드라인이 너무 엄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스스로 거기에 맞춰서 그 말을 피해가는 겁니다. 아,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문화가 그렇게 돼 있는 예, 거죠. 예, 예. 아 이건 이런 말은 쓰면 안 돼. 이렇게 예. 하면 안 돼. 이런 예. 게 이제 이미 돼 있고 두 번째는 예. 그렇게 하고 나면 본인이 이건 내가 실수다. 그리고 그 유권자들, 지지자들의 그 비난을 받으니까 예. 스스로 사퇴하거나 예. 당에서 제명을 하거나 예. 당에서 강력하게 징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의회 차원에까지 와서 징계까지 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제 문제가 어디냐. 개인도 이걸 별로 반성을 안 하는데 당에서도 별로 이걸 엄하게 징계를 안 하고 예. 국회는 오면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징계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 유야무야 되고 언론도 서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양극단으로 예. 나뉘어져 있어 갖고 예. 서로 상대방들만 이제 공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빨리 우리나라도 이거를 좀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예. 그런 기구를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거친 말은 오고 갈 수 있지만 예. 적어도 쓰면 안 되는 아까 제가 이제 몇 가지 기준을 말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문화의 문제니까요. 법의 문제 이전에 정치 문화의 문제니까. 과연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해서 막말이 줄어들지 이게 사실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효과 있을까요? 그런 건 뭐 근데 일본도 이번에 일본 자민당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실험 그래요? 방지 메뉴. 예. 그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다 그 내용도 다 비슷하고 예. 언론이 이제 이게 다 당신이 말을 해도 예. 다 보도하는 게 아니라 잘라서 보도하니까 극히 조심해라. 특히 아까 역사 인식에 예. 관한 거라든가 예. 뭐 젠더에 관한 문제라든가 사고나 재해에 관한 문제라든가 뭐 병이나 늙음에 관한 얘기라든가 예. 지나친 사생활에 대한 예. 폭로라든가 이런 건 좀 자제해라. 그건 다 비슷한 얘기들이죠. 하다못해 기준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네요. 3669번님이 막말 정치인도 게임 중독처럼 막말 중독으로 질병화해야겠네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분석가이신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